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아직까지도 굉장히 우리 시장에서 좀 핫한 유가에 대해서, WTI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좀 개인 소견이 있긴 하고요,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혹은 앞으로 유가에 대한 전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느 정도 시장 흐름과 함께, 그리고 경기 지표들이나 지수들 이런 거를 반영을 했을 때는 유가는 현재 일단 제가 좀 추측하건대 15에서 25달러 정도 배럴당, 요 정도 수준이 좀 적합하지 않겠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2.78달러니까 이거는 지금 저평가라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현재는요, 어떤 정말 과한 수급이 지금 수급성 유동 장세인 거예요, 유가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잡았던 그런 밴드 폭 외에도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편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현재는 굳이 우리가 ETF, ETN 상품을 무리해서 뛰어들어 매매를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지금은 변동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재고 문제도 그렇고, 이 재고 관리하는, 여러분들도 뭐 기사 같은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재고를 관리하는 그 저장소에 대한 운영 비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뜨면서 감산도 안 되고 저장 공간은 꽉 차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요와 공급이 아다리가 맞지 않으니까 유가가 마이너스까지, 이제 마이너스 거의 36달러까지 치솟았었는데, 사실상 마이너스 36달러는 여러분들, 유가를 우리가 수출을 하면서 돈을 같이 보태서 수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은 물론 정말 급해서 일부 저장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된다, 비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상식적으로는 좀 비정상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뭐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필요한 꼭 필수 원자재이긴 한데, 그것을 돈을 받고 구입을 한다 이거죠. 주유소 가서 주유하는데 10만 원치 넣어주세요 했는데 10만 원치 기름을 넣고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현실적으로는 일어나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정점은 나왔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점은 나왔다라는 거고, 뭐 한국이야 뭐 진작에 잘 해결이 돼서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부터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네, 이 황금 연휴에 또 엄청나게 여행을 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만큼이나 지금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악재가 정점을 찍고 해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또 일부 주에서는 또 경기 활동이 좀 재개되고 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악재가 이제 점점 해소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유가도 다시 한번 좀 안정을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 추측과 우려감, 공포 심리가 막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수급적인 측면으로만 접근을 해서 이 상품에 대한 그냥 수급인 거예요. 단순 수급.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급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각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어제 25% 빠지고 현재도 지금 한 15% 정도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으니까, 지금 인버스 상품이 또 이렇게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품을 매매를 할 때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갭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자고 일어나면 이만큼이 오르거나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 이런 상품들은 좀 조심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또 제가 시장을 앞으로 좀 바라보는 전망은 어떠냐면,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트럼프가 재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11월에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앞두고 있는데, 어쨌든 결국에 트럼프는 미국에서의 대통령이 가장 지지율을 좀 높게 받으려면 미국 시장의 주가를 안정화시켜 놓고 또 꾸준하게 상승을 시켜주는 그런 대통령이 결국에 지지를 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여태까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끌어왔는데,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그래도 꽤 올라왔죠.
그래서 잘 이렇게 상승을 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를 잘 지어 놓으면, 그리고 지금 위기가 기회라고, 지금 현재 이런 금융위기, 하필 또 트럼프가 본인 때 이런 금융위기를 맞았죠. 금융위기가 아니죠. 죄송해요. 경제위기를 맞았죠. 2008년 다음으로 이제 큰 위기가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잘 극복을 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잘 버텨 놓는다면 트럼프 또한 한 번 더 지지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걸 역으로 트럼프는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거, 이걸 얼마나 잘 대처를 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한과의 문제,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느냐, 이건데, 현재는 이제 김정은이 또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좀, 그쵸, 하나의 카드가 지금 약간 꼬깃꼬깃해진 거죠. 내놓을 수 있는 그 비장의 카드가 꼬깃꼬깃해져 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거는 일부분이고, 앞으로 어쨌든 코로나를 잘 극복해내서 다시 모든 시장을 좀 안정화해 놓고 경기를 살려 놓고 지수를 좀 안정 범위 내에 올려 놓으면, 안착시켜 놓으면 본인이 이제 재선에 당첨될 확률이, 그래도 좀 당선될 확률이 그래도 좀 높아지겠죠. 본인 기준에서는, 우리 기준이 말고요, 본인 기준에서는 이게 어쨌든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어느 정도 이제 목적일 거고 목표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악재들을 빨리 해소를 해서 경기를 다시 이게 살려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소비를 늘리게끔 해주는 거고, 1차적으로 소비를 늘리게끔 해주는 거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을 이제 공급할 거고요, 통화를 공급할 거고, 그럼 소비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산이 또 다시 가동되면, 셧다운이 해제가 되면 공장들이 생산을 할 거고, 그렇게 생산을 하게 되면 이런 유가를 포함한 모든 원자재들이 또다시 안정화가 될 것이고, 그쵸? 그렇게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봤을 때 유가는 다시 한번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런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 언제쯤 진행이 되겠냐라고 봤을 때는, 현재 기준에서 코로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 끝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0부터 100까지라고 놓고 봤을 때 절반인 중간은 지났으니 이제 한 60-70%까지는 좀 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유가가 저렇게 요동을 치지만, 물론 만기일이 겹치면서 이렇게 또 급락을 했었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경기 흐름이나 시장 흐름, 여러 가지 상황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한 번 더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는 거고요. 어쨌든 현재 뭐 재고나 여러 가지 뭐 생산량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적정 밸류는 15에서 25로 추측은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적인 범위는 이 녀석이 지금 이제 단순 수급적인 그런 핸들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15달러 밑에면 무조건 좀 사들이자라고 하시는 것 또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경기가 재개되는 상황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러고 나서 베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뭐 고생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고 하시면, 이 녀석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좀 힘을 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아마 다시 마이너스권으로 가기에는 힘들 거예요. 이제 와서 지금에서야 마이너스권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모니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ETF나 ETF 상품 같은 거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좀 주의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시장 지금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시장으로 가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제 좀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눌려야 될 악재까지는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내용이라든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내용, 그게 지금 핵심 내용들인데, 그런 이슈로 인해서 이 정도 하락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게 뭐 다시 한번 급락을 일으킬 만큼의 그런 데미지를 만들 내용들은 아니다 라는 것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이렇게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은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화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막 차트만 놓고 이야기하기보다는 흐름을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구나, 이거를 좀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기본적인 내용 분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좀 도움이 일부라도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